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오늘 논평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차라리 없는 셈 치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5년에 한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논평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페이스북 대구는 지금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4일 날 오전 대구 바로 옆이죠. 경북 경산시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겹겹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과연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 그러면서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보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내의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던 정부 아닙니까? 마스크 부족을 말을 하니까 오히려 가짜 뉴스라 그러면서 공박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마스크 사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는 바로 그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18일 국무회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유생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정부 방역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방역을 총책임지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이틀 전에 21일이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는 라이프 스타일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우선 비상식품 사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미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가 동이 났습니다. 역시 대구는 지금이라는 페이스북에 20일 날 상인동에 있는 한 마트 코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텅 빈 식품 매대. 이것이 지금의 대구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대구 시내도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오후 2시의 사진입니다. 마치 공습경보가 내려진 도시의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어찌 대구만 그러겠습니까? 24일 날 서울의 대형 식품 코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우한 폐렴 공포가 이젠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만나서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로 반대수하던 그 대통령 내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라 그러죠. 이 여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갖고 다니시는 이 여권이 있죠.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88개 나라라고 합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여권을 가지고 가도요, 여러 나라에서 입국을 저지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제 억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신혼여행을 갔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억류됐습니다. 23일 날 벌레가 나오는 형편없는 시설로 격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권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던 우리 국민들이 곧바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젠 한국발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홍콩을 포함해서 7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까지 합치면 무려 15개 나라나 됩니다. 하다 이젠 중국마저 한국인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이젠 우한폐렴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조롱까지 받아야 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왔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우한폐렴, 코로나19라 부르죠. 이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요. 이 확산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태의 슈퍼 전파자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24일 현재까지의 8명 사망자 역시 문재인 정권 책임입니다. 그런 정부가 이젠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우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15조 가까운 혈세가 또 국가 부채를 통해서 조달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 예산이 추가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추경은 1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비하는 추경을 하면서 과연 대통령 무슨 말을 할까요? 과연 과거 했던 자신의 말들을 기억이나 할까요? 하기야 지금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유감 표명 하나 없는 대통령입니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대통령인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이젠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요구합니다. 그렇게도 정부를 믿으라고 했던 대통령은 24일 날 국민도 방역의 주체라 그러면서 국민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방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고 호통이라도 칠 모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남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 탓이다 그랬고 야당 탓이라 그랬고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우한폐렴 확산도 박근혜 정부 때 전염병 대처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생겼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우한폐렴의 전국적 확산이 신천지 때문이라는, 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때문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의 폐쇄성이 우한폐렴 확산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한폐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4월 총선 지원을 위한 정치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12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지나친 유축을 피하라 그러면서 예정된 행사 다 진행하라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도 13일 또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그러면서 마음껏 활동하라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예배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신천지 탓을 하면서 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을 또 넘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남의 탓하는 거 이건 습관성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과거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인간들을 이야기하자. 대통령은 없는 셈 치자.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것, 그것 너무 무리한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지 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거 힘 빠지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폐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국빈 방문을 하면서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치켜 세웠었죠. 브루나이. 그 브루나이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마당인데 더 이상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고요. 어떻게든 시진핑 주석을 한국에 모셔보려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인간들을 욕합시다. 박능우 장관을 보세요. 얼마나 참 대먹지 못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의사협회가 박 장관의 무능을 탓하면서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초중등학교 개학 연기 안 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말 바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또 어떻고요?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전염병 괴물로 취급당하고 있는데 자리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국제회의나 가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부하 졸개들이나 비판하면서 일하라고 다그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예 대통령은 없는 셈 치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전쟁터가 된 대구를 방문할 용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 뒤에 숨고 대신 대구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대통령 없는 셈 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우한폐렴 극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만은 지금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땀이 줄줄 흐르는 방호복을 입고 잠시 쉬고 있는 대구의 한 의료진, 의사 모습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저 방호복을 입고 잠도 의자에 기대에 대충 자는 저 의료인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 언제 대통령이 우리의 안전이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해주기나 했습니까? 대통령은 기생충 티나 불러서 판대소하라고 그냥 냅둡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마음껏 즐기도록 그냥 냅두고요. 우리 국민들끼리 우한폐렴을 극복해 봅시다. 그래서 외쳐봅니다. 우리 대구 힘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깨 펴고 힘냅시다. 우한폐렴 이겨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